이게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돈을 버냐? 그래서 맞아요. 어떻게 먹고 사냐? 그래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가. 네네. 그게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컨텐츠 하나에 대해서 네. 일정 정해진 비용을 주고 이제 컨텐츠를 사는 방식이 있어요. 다른 거는 이제 어떤 글을 올리면은 거기에 막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이나 트래픽에 비례해서 받는 방식도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아직 이거는 경험을 못 해봤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리덤 마케터스의 컨텐츠 작가 제다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 한 분 모셨습니다. 바로 프리랜서 에디터 진수님을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프리랜서 컨텐츠 에디터로 일하고 있는 최진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는 구면이잖아요. 네, 그렇죠. 거의 근데 저희 팀원만큼 많이 만난 것 같아요. 맞아. 되게 자주 뵈가지고 반가워요. 요즘 좀 어떻게 지내세요? 지금은 이제 제가 작년부터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프리랜서로 살 수 있을까? 네. 테스트하는 마음가짐으로 좀 시작을 해서 기존에 글 쓰고 있는 뉴스레터 두 곳 이제 온큐레이션하고 비마이비 이제 비정기적으로 이제 글을 쓰고 있고요. 네. 새로운 미디어에다가 제 글을 같이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계속 제안도 하고 있고. 되게 여기저기에 제안을 하고 계시네요. 네네 맞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프리랜서 에디터 소개해드렸잖아요. 근데 가끔 또 어디서는 객원 에디터라고 네네, 얘기하는 맞아요. 경우도 많더라고요. 네. 이게 같은 의미예요? 이게 객원 에디터 같은 경우는 이런 미디어나 브랜드에서 네.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을 구별할 때 객원으로 구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객원 에디터가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어떤 회사나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저처럼 프리랜서로 활동한 사람이나 이제 외부에서 네. 이런 우리 브랜드나 이런 컨텐츠 방향성하고 잘 맞는 사람일 것 같다 해서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잘 되면은 외부인의 입장에서 컨텐츠를 기획하고 만드는 사람을 객원 에디터라고 해요. 그렇군요. 그러면 프리랜서 에디터가 된 지 얼마 되셨죠? 제가 개인적으로 에디터 생활을 시작한 지는 이제 한 1년 좀 넘은 것 같아요. 1년 좀 넘었다는 거는 이제 제가 회사를 나오기 전부터. 네네.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원래는 제가 광고 회사 이제 미디어 플래너라는 이제 미디어 분야의 기획을 주로 담당하는 직무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다가 네. 스타트업에서 이제 뭐 퍼포먼스나 CRM 마케터를 하면서 어떤 게 저한테 맞는지를 찾아가고 싶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개인적으로 좀 무리한 것도 있었고 너무 성장만 바라보고 달리다 보니까 한번 번아웃이 크게 와서 개인적으로 휴식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이제 개인적으로 잘하는 일하고 세상이 원하는 게 어떤 직무가 있을까를 고민해보다가 약간 스스로 치유하는 과정에서 한 달 동안 글 쓰는 걸 했었는데 그게 도움이 좀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글을 쓰기 시작했구나. 네네. 그 이전에도 이제 브런치에 개인적으로 글을 쓴 건 있었는데 조금 본격적으로 이 글 쓰는 거를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연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은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2021년 한 10월, 11월쯤이었어요. 2년도 안 됐네요 아직. 네네 맞아요. 거의 제가 정말 얼마 안 된 경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시점에 이제 브랜드하고 마케팅 인사이트를 다루는 뉴스레터 미디어를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마침 객원 에디터를 구한다고 이제 공고가 올라와 있어서 여기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이전에 썼던 글들을 다 모아서 지원을 했는데 정말 운 좋게 말 그대로 운 좋게 된 것 같아요. 한 번에 된 거예요? 네, 그냥 한번 그동안 이전에 썼던 글들을 보니까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존에 완성된 거를 편집해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자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제안 주시면은 같이 자료 조사도 하고 글도 써보고 하면서 그렇게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럼 처음에 했던 일이 직접 쓰는 거보다는 써놓은 거를 이제 다시 다듬는 편집이었네요. 제가 처음으로 받은 일은 그거였고 그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같이 자료 조사를 하고 네네. 글 기획안 잡고 초안부터 글의 완결까지 다 내는 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한 번에 글 쓰기로 시작한 게 아니고 네네네.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단계를 밟았구나. 이제 처음에 일했던 곳에서 그렇게 제안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좋았었어요. 돈을 받는 컨텐츠로서 글을 제가 써본 적은 없었는데 오히려 대부분은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바로 그거를 했었으면 좀 더 부담이 될 수도 있었겠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단계별로 할 수 있으니까 저도 조금 더 감을 잡고 적응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어서 더 좋았었어요. 이거 나중에 알아두면 좋겠다. 현재까지 그러면 1년 좀 남짓하는 기간 동안에 지금 프리랜서 생활을 한 거잖아요. 네네. 에디터로서. 네네. 혹시
공개가 가능한 포트폴리오가 있나요? 일단은 제가 처음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 곳은 롱블랙이었어요. 네. 그 하루에 하나만 읽을 수 있는 롱블랙. 네. 그 롱블랙에서 이제 그거 되게 유명하잖아. 네, 처음 시작했을 때 기어나이터를 제가 도전을 해서 네. 되게 재수가 좋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때를 시작해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온큐레이션이라고 해서 이런 유행에 따라가는 것보다 조금 더 길게 생각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담은 패션 컨텐츠를 만드는 미디어가 있어요. 거기도 개관 에디터를 지원해서 지금까지 같이 하고 있고. 이게 잠깐만요. 네. 이게 롱블랙이고 패션이 어딨죠? 저는 여기 온큐레이션. 영큐레이션? 네. 잠깐 볼까요? 네. 오, 감성적이면서도 그런 뭐랄까 예술적인 글로 되게 보이네요. 여기서 어떤 거 많이 쓴 거예요? 저 여기 지금 나오는 글들이 전부 제가 쓴 것들이에요. 아, 그래요? 그 링크를 제 이름으로 검색하면 제 글이 나오게 제 링크를 물려놨어요. 그래서 이게 이거구나. 네, 제가 쓴 글들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사진은 주로 이제 자료 조사해가지고 모은 것도 있고 여기 제가 찍은 것들이 들어간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이런 전시 같은 거를 다녀와서 전시가 네, 이거예요? 네, 이거 둘이 중간에 제가 직접 찍은 사진도 있어. 그 BMIB라고 브랜드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주간 뉴스레터를 해요. 네네. 주로 이제 어떤 브랜드에 대해서 깊게 알아보거나 아니면은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브랜드를 모아서 소개하는 그런 콘텐츠가 있는데 거기하고도 같이 하게 돼서 지금은 그렇게 크게 세 군데 하고 있고 네네. 이외에도 이제 브랜드에서 자체적으로 올리는 저널 같은 콘텐츠 모음에도 제가 지금 같이 하게 된 곳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거기는 이제 뉴스레터하고 좀 다르게 그 브랜드의 성격에 맞는 콘텐츠를 만드는 거여서 그러겠죠. 조금 저한테도 새로운 도전이고 많이 배우고 있어요. 완전히 그러면 기존에 썼던 거랑 다른 스타일의 콘텐츠예요? 막 크게 다르진 않는데 네. 어떤 브랜드 저널에 옮겨지는 콘텐츠 같은 게 조금 더 이제 그 브랜드만의 성격 그런 게 일관적으로 적용이 돼야 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조금 브랜드의 담당자분한테 많이 여쭤보고 하면서 조금 더 거기에 맞게 방향을 맞추고 있어요. 그거는 보통 회사 사람들이랑 많이 얘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건 진짜 네. 많이 얘기를 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서비스도 뭔지 알아야 되고 네네, 맞아요. 서비스가 노리는 타겟도 알아야 되고 네. 그래야지 이게 턴앤 매너가 확 떨어지니까. 네네네,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1년 남짓 정도 이렇게 포트폴리오 쌓아오면서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 중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롱블랙에서 했었던 그 생각의 기쁨 편이 있어요. 네. 그 책에 어떤 인사이트가 담겨있는지 그거를 소개하는 글이었는데 그 롱블랙 쪽에서 이걸 가지고 글을 써보면 좋지 않을까 제안을 주신 타이밍에 마침 제가 그 책을 막 다 읽은 때였어요. 그래서 거의 바로 진행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글은 거의 한 이틀 사흘 만에 완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억에 남는 걸 수도 있겠네. 막 네. 그게 와 내가 책을 딱 읽었어. 네. 좋았다 했는데 이거 써보실래요? 하니까 타이밍도 이게 딱- 뭐지? 싶었겠다. 네, 타이밍이 딱 맞았고 제가 이거 너무 잘 읽어서 이거 네. 이거는 진짜 조금 다른 분들하고 같이 좀 메시지 나누고 싶었다 그런 생각하고 있던 참에 얘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되게 재미있게 작업했던 것 같아요. 원래 그리고 초기에 일 들어오는 게 아, 되게 기억에 많이 남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이 처음에 들어오는 게 되게 강렬한 기억으로 남는 것 같아요. 초기에 일 들어왔는데 하필이면 그게 우연히 겹쳐졌을 때 네, 맞아요. 되게 기억에 남잖아요. 약간 그게- 그런 것도 한몫했을 것 같아요. 그게 되게 타이밍에 딱 얻어 걸린 게 그러니까 되게 큰 몫을 했던 것 같아요. 나 같아도 진짜 기억에 남겠다. 음. 그러면은 이렇게 포트폴리오 외에도 프리랜서 에디터로 생각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 같은 건 또 따로 없어요? 매번 글 하나 완성할 때마다 확 발전하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이런 뉴스레터가 할 때마다 다루는 주제나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정하는 것들 그런 게 전부 다 달라요. 기획안 같은 거나 메시지 정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제가 일하는 방식으로 만들 수는 있는데 네. 롱블랙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예전에 제안을 주셨을 때는 거의 다 제가 처음 들어보거나 모르는 분야의 브랜드를 이제 같이 리서치를 해서 글을 만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네. 거의 모든 글을 맨 땅에 헤딩하는 마음으로 써가지고 그래서 그때마다 글 하나 완성하고 딱 나올 때마다 이런 주제는 이렇게 다룰 수도 있겠구나. 이번 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웠으니까 다음에 쓸 때 이런 거는 좀 더 반영해 써볼 수 있겠다. 그런 식으로 계속 발전하면서 글을 쓰고 있다고 생각해서 되게 모든 글마다 제가 그렇게 발전하는 그런 임프레션을 좀 크게 받는 것 같아요. 글 하나는 쓸 때마다 조금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 저는 예전에 네. 몰랐지만 그런
것들이 천천히 확장돼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고 이제 만약에 제가 주제를 제안해야 될 때가 되면 이전에 쓴 것들을 조합하거나 조금 다른 방향으로 봐가지고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연습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나도 같이 글 쓰는 입장에서 되게 많이 공감이 되네요. 아니, 그러면은 이게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돈을 버냐? 그래서 맞아요. 어떻게 먹고 사냐? 그래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가? 네네. 그게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경험해본 상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컨텐츠 하나에 대해서 네. 일정 정해진 비용을 주고 이제 컨텐츠를 사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글 네. 하나에 글 하나 써가지고 만들어서 전달하면 그 컨텐츠 하나는 얼마 네네네. 이런 식으로 받는 게 있고 얘를 건 바이 건. 네, 일명 맞아요. 건 바이 건. 맞아요. 건 바이 건이에요. 다른 거는 이제 어떤 글을 올리면은 거기에 막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이나 트래픽에 비례해서 받는 방식도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아직 이거는 경험을 못 해봤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런 방식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방식도 있고. 있어요. 근데 아직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말씀해주신 건 바이 건 식으로 대부분 해봐가지고 네네. 크게 두 가지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제가 좀 더 경험이 쌓여서 만약에 어떤 시리즈 컨텐츠 같은 거 기획을 해서 그거를 이런 여러 가지 컨텐츠 기획하는 것까지 같이 묶어서 이제 제안을 하게 되면 그때는 또 계약이나 그런 거 다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맞죠. 기획을 하는 것도 생각보다 이게 시간이랑 노력이 많이 투자되니까. 네, 맞아요. 그럼 현재는 그럼 이제 건 바이 건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던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먹고 살 수 있나요? 사실 이거는 아마 모든 에디터 분들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아직까지는 저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고민인 게 건 바이 건을 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 이후에 약간 조금 더 같은 글이어도 내가 쓴 글에 대해서 어떻게 가치를 더 부여하고 이걸 설득을 시킬 수 있을까 이거는 저도 고민이 많이 돼요. 내가 보기에는 그럴 때는 그 결과물보다 그냥 그 산업 있잖아요. 그냥 산업의 난이도에 따라서 글값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AI에 대한 분석 리서치 분석 같은 글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는 훨씬 더 값이 비쌀 것 같아요. 산업도 그렇고 네네, 시간되는 노력도 더 높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거 생각해보니까 마케팅 스타일에 맞춰서 쉽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을 것 같거든. 그거 플러스 이제 같은 AI를 다루는 글이어도 지금 시점에 사람들이 제일 필요로 할 만한 거 짚어내는 게 그러니까 되게 공부가 많이 필요하고 또 계속 공부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되게 세상에 글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에디터의 글쓰기의 특징은 뭐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저도 제가 에디터 커뮤니티가 있어서 거기서 여러 선배님들 많이 만나고 활동하면서 질문도 하면서 조금 최근에 생각하게 된 개념인데 약간 좀 자신감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는 거 제안하는 글쓰기 같아요. 자신감과 자기 생각. 네, 그 두 개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단순히 글 쓰는 실력으로만 보면 이미 저보다 너무 잘 쓰는 분들이 충분히 많아요, 세상에. 그쵸. 얼마나 많아. 이미 충분히 많고 거기에 AI까지 잘 써요. 어떤 분야에서 저보다 잘 쓰기도 하고 제가 실제로 몇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저도 해봤어요. 그거 진짜 키워드 몇 개만 넣으니까 뚝딱뚝딱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살아온 삶의 궤적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생각 못했던 맥락들을 결합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네. 뭐 어떤 브랜드를 보든 이런 사회적이거나 기술적인 현상을 보든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 기존의 자료들을 엮어가지고 이런 세상에 담론이 필요할 것 같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거를 조금 명확히 담는 게 에디터의 글쓰기예요. 그렇구나. 근데 저의 생각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저도 이렇게 쓸 수 있으려면 아마 저도 정말 많이 더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이게 에디터도 분야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리고 그 분야에 또 되게 다양한 주제가 있고 여러 에디터분이 다양한 시각으로 다루다 보니까 어떤 이런 수준의 높낮이나 이런 걸 다루는 건 좀 조심스럽긴 해요. 약간 그 기준이 존재할 수가 있을까 싶긴 한데 근데 근데 이런 글이 조금 더 약간 에디터한테 필요한 글이지 않을까에 대한 저의 생각은 약간 조금 약간 기존의 단순히 정보 요약이나 이런 거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지금 세상의 맥락에서 봤을 때 이런 정보나 의견의 조합이 더 유효하지 않을까 이런 걸 제안할 수 있는 거? 이렇게 글을 쓸 때 네. 에디터로서의 이제 진수님만의 노하우가 있나요? 이게 막 어떤 노하우라기보다는 어떤 마음가짐에 가까운데
아 그래요? 네네. 그 이제 글 쓰면서 일단 에디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정해진 기한 안에 저희가 글을 쓰고 넘겨야 하는 게 있잖아요. 사실 그게 제일 제일 중요하지. 제일 중요하고 맞아요. 기한 안에 글을 써야 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데. 못 지키면 난리 나요. 그렇죠. 난리 나죠. 그래서 그 안에는 최선을 다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초안에 피드백을 요청하려 넘긴 시점부터는 저는 제 손을 떠났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 글에 책임 안 지나 그런 게 아니라 네. 나는 할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 피드백이 오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뭐 지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거 수정을 해야 되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조금 이거는 나의 노력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그런 거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한 발짝 떨어져서 저하고 거기 클라이언트 분하고 더 좋은 메시지를 만드는 거에 같이 협업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네. 이런 피드백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면은 더 내가 쓴 글이 좋아질 수도 있겠다. 그러면 나도 다음에 이렇게 써먹어볼 수도 있겠다. 이런 거를 받아들이는 마음가짐 같은 거를 계속 되뇌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쉽지는 않지만. 그러면은 뭔가 좀 기술적인 노하우 같은 건 따로 없는 거예요? 기술적인 거는 되게 사소한 거긴 하는데 네. 저 괜찮네 하면 일단 무조건 핸드폰 메모장에 다 던져놔요. 아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구글의 킵이라는 앱을 쓰는데 네네. 잠깐이라도 좋은 것들을 쌓아두면은 어떤 식으로는 쓸 때가 한 번은 꼭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돌파구를 메시지를 풀어나가는 방향을 기획이나 그런 거 할 때 방향이 잘 안 보일 때도 예전에 모아놨던 좋은 문장들이나 이런 의견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생각의 실마리가 풀릴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모아놓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꼭 기억해주세요. 이것도 지금 메모했나? 그러면은 이게 또 에디터가 나중에 커리어 쪽으로는 어떻게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프리랜서 에디터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다른 길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에디터의 궁극적인 힘은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되게 명확하게. 네. 그래서 어떤 브랜드나 아니면 브랜드 캠페인 아니면 어떤 브랜딩을 할 때 어떤 한 회사에서 계속 일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생각 못한 포인트들을 약간 바깥 사람의 시선에서 잡을 수도 있고 네. 브랜드의 약간 존재 이유 같은 거를 명확하게 정리하거나 아니면은 브랜딩 캠페인 아니면 홈페이지 같은 거 만들 때 표현 같은 거 정리하는 거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브랜딩 측면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브랜드 방향- 마케터나 카피라이터? 그런 쪽으로? 네네. 그런 쪽으로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브랜드 메시지를 명확하게 해준 전문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 아니면 진짜 콘텐츠를 담당했었으니까 콘텐츠 마케터로도 갈 수 있는. 네네네 맞아.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 좀 에디터한테 잘 어울릴 거라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 세상 모든 거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으세요. 정말 관심사가 유난히 넓고 방대하고 깊은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이런 올린 이전의 글들이나 컨텐츠 보면 정말 저렇게까지도 할 수 있구나 싶을 정도 정말 깊게 내려가서 막 조사도 해보고 네. 자기 의견을 브런치든 블로그든 인스타든 그렇게 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꾸준하게 하실 수 있으면은 저는 이미 그런 분들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에디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지원하면 되는 건가요? 네. 이전에 썼던 결과물들을 정리해서 나는 이런 관심사에 대해서 이런 궤적을 쌓아왔다는 거를 설명할 수 있으면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생각보다 길이 넓게 열려있네요. 네네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에디터를 꿈꾸는 모든 분들에게 한마디를 해주고 싶다면? 이런 주제에 대해서 나 되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관심 많고 그리고 그거를 약간 이미 블로그나 이런 데 쌓아봤거나 아니면은 이제 한번 쌓아볼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자기만의 블로그나 그런 데 조금씩 쌓아보시고 그걸 쌓아서 에디터에 지원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세 군데 회사에 다니는 네, 총 3군데 다녔다가 이제 번아웃이 와가지고 좀 쉬게 됐고 빨리 스스로를 증명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직장인일 때랑 프리랜서랑 이게 비교해봤을 때 어느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 프리랜서로서의 삶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네. 얼마나 되셨죠? 이제 1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1년 조금이요? 그러니까 생초짜인데 아직 정신이 없고요. 언제부터 시작이었죠? 프리랜서 해야겠다만 다짐한 건 아니었는데 정말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거는 이제 한 2021년 말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퇴사를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 전 직장이 첫 직장이었어요? 그건 아니었고 맨 처음에는 이제
광고회사 다녔다가 네. 그 이후에 이제 한 스타트업을 한 2군데 정도 다녔었어요. 3군데 회사에 다니는 네, 총 3군데 아. 다녔다가 이제 번아웃이 와가지고 좀 쉬게 됐고, 아, 번아웃이 왔어요? 네, 오. 조금 세게 와가지고 과로? 과로도 있긴 했는데, 근데 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약간 빨리 스스로를 증명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아.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너무 자신을 몰아쳤구나. 네, 되게 몰아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아무래도 제가 조금 다른 사람 눈치를 많이 보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조금 불필요한 걱정을 하게 되는 것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게 복합적으로 겹쳐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퇴사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바로 그런 프리랜서가 된 거예요. 또. 번아웃이 오고 난 이후에는 이제 하고 있던 거를 다 그만두고, 좀 쉬었어요? 네, 한 달 동안은 정말 아무것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정말 그냥 뭘 해야 한다는 생각부터 일단 마음에서 이렇게 비우고, 그때 좀 전시를 되게 많이 보러 다녔었고, 네. 한 달 동안 글 쓰는 이런 이제 모임 같은 게 있었어서 네. 그거를 하면서 약간 마음을 좀 많이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가- 그런 기간이 필요해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 글 쓰는 거가 회복이 많이 되기도 하고 제가 즐거움을 느끼는 걸 좀 알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재미가 들렸다가 네네네, 맞아요. 이렇게 에디터의 길로 자연스럽게. 네. 직장에서는 어떤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에디터랑 완전히 에디터랑 비슷한 일을 했던 거예요? 사실 하는 일의 성격으로 보면 되게 다른 일을 하긴 했었어요. 이제 광고 회사에서는 미디어 플래너라고 네. 이제 이런 소위 말하는 A 같은 기획자인데, 네. 주로 이제 미디어, 이제 뭐 TV 광고나 오개 광고나 이런 디지털 광고 같은 걸 관리하고 집행하는 기획 일을 처음으로 했었었고, 네네네. 그 이후 스타트업에서는 이제 CRM이나 퍼포먼스 마케터 일도 했었어요. 진짜 완전 다르네? 네, 되게 많이 다르죠. 네, 엄청 다르네요. CRM이랑 퍼포먼스는 글보다는 그렇죠, 그렇죠. 데이터 위주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에디터가 된 것도 되게 신기하네요. 저도 솔직히 이제 그냥 번아웃 오고 와서 그만둔 이후로 이제 어떤 거를 내가 잘할 수 있어 고민했는데 이렇게 네. 덜컥 될 줄은 사실 저도 전혀 몰랐어요. 근데 나도 처음에 퇴사했을 때 내가 이렇게 될 줄 나도 몰랐어요. 야,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흘러서 어. 이렇게 됐더라고요. 네. 근데 약간 느낀 게 조금 흐르는 대로 놔두는 것도 필요는 하겠구나. 맞아요. 그런 깨달은 것 중에 하나예요. 막 안 되는 거 되게 하려고 발버둥 치면은 물론 그렇게 해서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가끔은 약간 그냥 흐르는 물에 그냥 내 몸을 그냥 거의 디비고 싶을 때가 네. 있거든 진짜. 맞아요, 맞아요. 이제 프리랜서가 되니까 좀 어때요? 그러면 직장인에서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이잖아요. 네. 프리랜서는 약간 좀 어떤 거 같고 뭐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딱 느낀 거는 정말 내가 발품하는 만큼만 가치를 만들고 일을 이제 구하게 되고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구나. 약간 그거를 좀 많이 느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하는 만큼만. 왜냐면 이전에는 주로 어디 회사에서 일하는 누구라고 소개를 할 수가 있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게 좋게 작용할 때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게 중요하기도 그쵸. 하고 사실. 근데 이제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없고 이제 온전히 제가 소셜 미디어나 아니면 플랫폼에 쌓아왔던 글만으로 이제 저를 소개를 하고 어떤 걸 할 수 있다고 제안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부담감이 될 때도 많아요. 사실 부담이 될 때도 많은데, 근데 오로지 내 거니까. 네, 오롯이 내 거. 근데 그거를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오롯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시도해서 이렇게 내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를 조금 빠르게 테스트해보고, 아니면은 다른 방식으로 시도해보면 되고, 이전에 쌓아둔 것들 이제 차고차고 사서 그걸 가지고 저만의 저를 소개할 수 있는 걸 제 스타일대로 만들어서 다른 분들한테 소개할 수 있으니까 네. 딱 저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장점인 것 같긴 해요. 그냥 제 이름 3글자로 이제 네. 세상을 마주하는 거니까 아 부담감이 많기는 해요. 없을 수가 없죠. 네.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제 그만큼 스스로한테 되게 집중을 많이 하게 되고, 그게 저는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약간 그 무게감을 견딜 수도 있어야 되겠네 생각해보니까. 근데 그 무게감 견디는 것도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맞아요. 어쩌지 막 이랬을 거예요. 사실 지금도 저는 그래요. 내가 정말 내 이름 3글자만으로 할 수 있을까? 솔직히 전 지금도 불안하거든요. 하루에도 네. 몇 번씩 불안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루에 할 수 있는 것 많이 해보자. 맞아요. 다양하게 하다 보면은 또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안 되는 것도 많지. 맞아요. 최대한 근데 좋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은 네네.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한테 맞는 방향으로 찾게 되고, 그럴 거에서 또 중요한 건 남하고 비교를 안 하게 된 연습을 하려고. 아, 그게 진짜 어려워요, 근데. 근데 이건 너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왜냐면 요즘은 SNS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유튜브 틀어도 보이고 인스타 들어가도 보이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안 보고 싶어도 보게 되는 게 안 보고 많잖아요. 싶어도 알고리즘이 띄워주는 걸 어떡해. 네, 맞아요. 그러면은 조금 프리랜서 생활하면서 뭔가 좀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뭐 이런 건 따로 없어요? 좋았던 거는 어떤 일을 하면서 제가 중심이 됐던 거는 이 프리랜서 생활이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일을 하고 주도권을 가진다고 해도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잖아요. 네네네. 이거 하려고 만약에 내가 어떤 거를 기획이나 진행을 하려고 해도 약간 더디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네.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기도 하고. 근데 프리랜서 이거 같은 경우는 컨텐츠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기획해서 만들어 보면 어떨까를 이제 온전히 제가 디자인해서 설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직접 내 손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시도하면서 피드백 받고 더 내 거를 발전시킬 수 있는 거,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조금 더 그러니까 내 업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네네, 맞아요. 회사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더 힘들었을까요? 근데 이거는 되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성격이 조금 되게 좀 소심한 성격이고 하다 보니까 제가 다른 사람의 그거를 신경 많이 쓰게 되다 보니까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가지기가 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일하는 형태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러면 혼자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조금 어떻게 보면 용기를 낸 거죠. 네, 굉장히 큰 용기를 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의 주도권 같은 면에 있어서는 좋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쉬웠던 점. 아쉬운 거는 아마 다른 많은 프리랜서 분들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이거 불안한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잘하고 있나? 근데 이거는 정말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다루는지. 잘하고 있나에 대한 불안감은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걸 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랑 약간 수치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를 들면은 뭐 블로그에 글을 올렸다. 내 글을 올렸는데 뭐 상위 노출돼가지고서 뭐 유입이 많이 발생했고 그걸로 이제 홈페이지 유입도 많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내 글이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수치적으로 조금 증명하기 어려운 것들, 약간 뉴스레터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데이터가 네. 나오니까. 블로그랑 좀 다르게 약간 좀 다른 데이터도 봐야 되는 거고, 또 이 뉴스레터 같은 경우에는 그게 또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공감이 얼마 잘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네네네, 맞아요. 이게 반응, 그런 거, 그 반응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딱 공유돼서 이거 나 너무 공감된다. 이렇게 사실- 되면은 진짜 좋은 거지. 사실 데이터인데 저는 개수는 적어도 그런 댓글이 한두 개 달리는 거가 아닌 건 정말 그 차이가 큰 것 같아요. 힘이 되는 게. 뉴스레터에 댓글 잘 달리기 힘들지 않나요? 지금 뉴스레터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라 보는데 네. 저 개인적으로 인스타그램에다가 쌓고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에 쌓고 있는 것도 제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있어요. 어떤 메시지가 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까?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조금 더 반응이 좋은 것들 있잖아요. 댓글도 그쵸. 그런 것들이 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은근히 이게 다 보게 된다고. 다 안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안 보고 싶어도, 신경 안 쓰고 싶어도 안 쓸 수가 없어.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진짜. 그럼 요즘은 조금 고민 같은 건 없어요? 이렇게 생활하면서? 프리랜서로서의 고민? 아까 말했듯이 또 불안감인가요? 그게 제일 클까요? 사실 네, 이게 막 어떤 특정한 불안함보다는 되게 근본적인 것 같아요. 그냥 소속되어 있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불안감. 네. 이제 제가 혼자서 다 감당을 해야 한다는 거, 그거가 제일 크고, 첫 번째는 그런 소속감의 문제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들어와. 우리로 들어와. 근데 커뮤니티 혼자가 아니야, 당신은. 근데 혼자가 아니야라고 말해주는 데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네, 맞아. 아니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사실 근데 직장에서 일을 해도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게 있잖아요. 내가 그랬어요. 사실 저도 그랬고, 네. 그런 소속감의 문제도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내 실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더 발전해야 될까? 지금은 정말 빨리 변하잖아요. 맞아요. 제가 보기엔 앞으로 이것보다 더 빨리 변할 것 같아서 좀 무섭긴 한데. 저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진짜. 너무 내 예상보다 세상이, 그러니까 그 제이커브 있잖아요. 맞아요. 진짜 제이커브식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이젠 제이보다 더한 것 같아.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 변하는 속도. 로켓? 네. 최근 들어서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약간 쫓기는 듯한 불안도 없진 않은데, 근데 그럴 때일수록 그냥 오늘 하루만 똑바로 살자.
아, 그것도 되게 중요해. 다른 건 모르겠고 내가 그냥 오늘 할 거는 똑바로 하고 해야 할 것들이 있으면 하고 그냥 사소한 것부터 그냥 성취감을 잘 느끼게 노력을 해요. 오늘 하루 할 것만 제대로 네. 계획한 대로 다 해도 네. 난 그거 되게 잘하는 거야.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런 하루를 여러 개 쌓아나가면은 네. 그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겠지? 맞아요. 라는 생각으로 그냥 불안감을 억제하는 거 그것도 지금 배워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알차게 잘 사시고 계신 것 같은데 불안감 없는 거 아니야? 아니. 고민 없는 거 아니야? 버티는 거 너무 힘들어요. 아이, 버티는 사람이 이긴대잖아요. 살아남는 사람이 이긴다 그랬어.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직장인일 때랑 프리랜서랑 이게 비교해봤을 때 음. 어느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버리는 그때보다 더 못해도? 네, 저는 그래도 지금이 나은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벌이 같은 경우는 제가 더 잘해야 돼서 끌어올려야 되는 과제이긴 한데 그거 이외에 약간 조금 제 생활 리듬에 맞춰서 확 집중해서 일할 때 일하고 이전에 이런 기존에 일하던 곳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형태로 약간 제 능력 같은 걸 제한을 할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막 인터뷰 같은 것도 조금 다양하게 다른 형태를 해볼 수도 있고 이런 굳이 기업의 이름을 빌리면은 사실 조금 우리가 협의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조금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기업에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제 직무가 있으니까 네. 할 수 있는 게 좀 제한돼 있는데 직무 밖으로 벗어나기가 많이 힘들죠.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근데 아마 개개인만 느끼시는 게 되게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한테 일하는 형태가 어떤 게 맞을지를 고민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그래도 진수님한테는 지금 이 생활이 훨씬 더 낫다. 네네. 저한테는 이게 좀 더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요즘은 이제 하루 루틴은 어때요? 일단 일어나면은 일단 일종의 의식처럼 방 정리부터 한번 싹 다 하고 밥 먹은 후에는 뉴스레터 같은 거 쭉 읽으면서 거기 중에서 이런 것들은 되게 좋은 문장이다 그런 것들은 이제 차곡차곡 모아두고 아침에 그런 시간 가지고 이후에 해야 될 일들을 쭉 하고 그리고 그렇게 일과 시간 같은 거를 쭉 보내고 저녁에는 주로 이제 가능하면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특히 운동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체력적인 면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많이 조금 이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자기 전에 이제 오늘 했던 거하고 그러면은 내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잠깐 하고 이번 주 계획 같은 거 한번 쭉 정리해보고 대체적인 하루 사이클은 그렇게 돌리고 있어요. 되게 잘 잡혀있는데? 혼자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더 제가 이거를 잘 잡아야겠다 싶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그래요? 흐트러지기가 좀 쉽잖아요. 맞아, 이게. 맞아. 우리 방심하면 흐트러져. 저도 막 말은 이렇게 했는데 막 흐트러질 때 말아가지고 체력 관리도 잘해야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체력하고 멘탈 관리도 되게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이제 진수님만의 루틴 같은 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조금 연결이 되긴 하는데 모아두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지나다니다가 빠르게 저장해야 될 때 이거는 구글 킵 메모장을 설명을 드렸고 저 같은 경우는 뉴스레터 같은 거를 되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네. 그런 뉴스레터도 그렇고 뭐 뉴스도 그렇고 아니면 유튜브도 그렇고 일단 좋다 싶으면 저는 레인드랍이라는 사스를 써요. 그런 게 있나요? 네, 레인드랍인데 그게 약간 주제별로 해시태그 붙여가지고 웹사이트나 컨텐츠 같은 거 조금 폴더별로 저장할 수 있는 게 되게 잘 돼 그래요? 있더라고요. 네, 저는 봅시다. 이전에도 다른 것도 써봤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레인드랍이 저거 제일 잘 맞아가지고. 이거예요? 네, 그거. 확장 프로그램인가요? 네, 크롬 확장 프로그램으로도 할 수 있고 이거 자체 모바일 앱도 있어요. 이거 유료로 제공되는 것들은 조금 더 막 검색편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약간 이전에 약간 무효화된 링크 있으면 그거 자동으로 정리해주는 거여서 이 정도는 네. 했다. 근데 무료 기능도 저는 되게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저는 관심사가 워낙 넓다 보니까 네. 막 패션도 있고 뭐 공간도 있고 마케팅 브랜드 뉴스도 있고 뭐 영화나 음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짜자잔 폴더를 만들어놔서 이렇게 주제별로 모아놓으면은 나중에 쓸 때까지 한 번에 꼭 오는 것 같아요. 맞아, 글 쓸 맞아. 때도 막 글감 같은 거 할 때도 자료는 이제 추가로 찾을 수 있지만 사실 이런 글을 시작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이전에 쌓아놓은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되게 힌트를 많이 얻어요. 그래서 그런 거 저장해 놓으면 나중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한번 둘러볼 때 네네, 이런 것도 있었지? 맞아요. 하는 건 되게 많으니까. 맞아요. 자, 이제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프리랜서를 꿈꾸는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나는 어떤 일의 형태가 나하고 제일 맞을까를 고민을 해보시는 게 시작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저는 이제 약간 이제 제가 중심이 되고 저한테 맞는 스케줄을 커스텀해서 일하는 게 제가 편해서 프리랜서가 나왔는데 그렇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 직장에서 일하는 것만의 장점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네. 프리랜서하고 직장에서 일하는 거 하는 그런 어떤 우위나 열이나 그런 거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서로 다른 장단점 있는 일의 형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이런 면에서 프리랜서를 하게 되면 내가 어떤 걸 더 잘할 수 있고 어떤 게 더 힘들어질까 그거를 조금 글로 적어보시면서 마음을 생각을 정리해 보시면은 프리랜서에 대한 약간 막막함이나 어떻게 해야 되지 같은 것들이 되게 정리가 잘 되실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마치고 네. 다음에 진수님 또 저희 나와주실 거죠? 네네. 기회 되시면은 네네네. 말씀 주세요. 그때 뭐 또 다른 역할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다른 좋은 정보와 인터뷰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